예, 6월 9일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예, 에클론 구한성 위원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라든가 모더나의 예방 백신이 아직까지 이제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완벽한 치료제 또는 백신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지난주 1일 날 릴리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임상 1상에 들어가면서 이게 그 치료용 예방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 중화항체 개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뭐 저도 자료상으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미 팔리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 하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전례 없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죽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항체 치료제 개발 업체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릴리가 임상은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전임상 연구는 많은 업체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4,400억 규모로 수주 계약을 했던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도 이 항체 치료제 개발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리제네론 그리고 셀티온도 최근에 주가 상승 요인이 이러한 뉴스플로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또 앱클론이라는 대표 항체 업체가 있고요. 참고로 중국의 준시라는 업체가 3개월 동안 주가가 70% 올라서요. 시총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주인씨가 이 코로나 항체를 개발해서 지금 릴리와 공동 연구 중 전임상당에 있는 또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업체 중에 관련 기업으로서는 앱클론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특히 그 우한에서 처음에 발견된 바이러스 타입이 A형이었거든요. S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동부 차이나, 그러니까 그 해안가 지역으로 오면서 B형, V형이라고도 하고요. B형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도 B형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유럽, 미국에서 더미넌트한 폼은 C형 또는 G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타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셀티온은 이제 그 B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흔한 유형을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앱클론만이 이제 A, B, C형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중화 항체로 알려져 있어서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4월 달에 카티 공장 준공해서 하반기 국내 최초 카티 파이프라인 AT101에 일상 IND 신청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일상 진행 중인 항암제 AC101도 하반기에는 일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 3-4개 업체가 그 코로나 치료제 하겠다라고 아마 그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국내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가요? 뭐 부광이라든가 일양 같은 업체들이 기존 약물의 드럭 리포지셔닝 전략으로 임상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같은 백신 기업들 관심을 받다가 지금 약간 글로벌 트렌드가 항체 치료제 쪽으로 모이고 있는 게, 어쨌든 이 중화항체를 직접 개발해서 약을 예방용으로든 치료용으로든 넣어줘야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항체 치료제 업체들이 좀 더 이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에클론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좀 보자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얘네들이 하고 있는 임상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전임상 요 앞단계 수준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존의 뭐 이중항체라든가 카티 플랫폼은 이제 여러 번 자료를 통해서 업데이트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그냥 온고잉 하고 있다 정도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부각이 돼서 이 부분을 이번 자료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인터넷 게임 산업 안재민 위원입니다. 네, 인터넷 게임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좀 변화들이 있었고, 요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여전히 상승과 성장을 만들 거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특히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과 관련된 콘텐츠 소비 패턴들이 많이 변화를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인터넷 쪽에서는 커머스라든지 광고 쪽에 이제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라든지 웹툰 같은 업체들이 웹툰 쪽 비즈니스들이 이제 성장을 좀 보여주면서 아마 하반기에는 이 경기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광고 경기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은 이제 일단은 하반기에 신작들이 또 출시하는 업체들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웹보드 쪽은 계속 이제 강조드리지만 올해는 여전히 좋을 거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조금 넘기면서 말씀드리면 3페이지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 컨텐츠를 소비하는 율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증가를 했고, 사실 이제 상반기는 특히나 이제 커머스 기반의 서비스들이 이제 확장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이 그림 1번, 2번 보시면 이게 이제 안기태 차장님이 저희 이제 하반기 전망에 쓴 자료인데요. 이제 한국 내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제 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아마 국내 소비가 조금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소비와 관련된 인터넷 업체들의 수혜들을 확실히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워낙 지금 상황이 좋은 편이어서 이쪽에 관련된 성장들은 실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커머스 쪽은 이제 네이버가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에 이어서 브랜드 스토어,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홈쇼핑 영역까지도 이제 넘보는 긍정적인 이제 그 영역들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웹툰 같은 컨텐츠 소비들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 7페이지에 이번에 브이라이브가 조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비대면 콘서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수혜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카카오 페이 증권 계좌라든지 네이버 통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확대가 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약간 언택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지만, 하반기에는 광고 경기 회복, 그다음에 핀테크 쪽에서의 수익성, 웹툰 쪽 성장, 이런 것들로 이제 인터넷 업체들은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부분들에서 저희 카카오 네이버 여전히 좋게 보는 종목들이고요. 뒤쪽에 게임 쪽 같이 좀 말씀드리면, 신작들이 9페이지 보시면 신작들이 올해도 제법 있습니다. 가장 큰 게임 중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아마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컴투스가 이제 서머너즈 오브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 그리고 넷마블이나 애니팡 4 같은 이제 업체들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니 해도 신작이 게임주한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말씀드렸던 신작 대작들을 낼 수 있는 업체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웹보드 쪽은 여전히 수혜를 많이 볼 거다라는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저희 지금 5개 종목 저희가 이제 실어놨고요. 탑픽은 일단 카카오와 NC소프트인데 나머지 3개 종목들도 저희 투자 유망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단 목표 주가 일단 33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말씀드렸던 커머스랑 디지털 광고 쪽의 성장은 꾸준할 거고, 하반기에 이벤트가 크게 있는 게 이제 라인이랑 야후재팬의 합병입니다. 이게 아마 한 10월, 1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고요. 야후재팬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될 거고요. 13페이지 그림 1번 보시면 네이버 웹툰도 기존에 이게 이제 구조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라인 밑에 이제 일본 법인이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거를 다 이제 통합해서 네이버가 전체를 컨트롤하는 구조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목표주가 33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말씀드린 이제 업종 탑픽이고요. 커머스나 말씀드렸던 광고 쪽은 네이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웹툰이랑 핀테크 쪽에서 성장, 그리고 저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게임즈 IPO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까지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도 목표주가 100만 원으로 이제 상향하고요. 저희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올해 출시가 될 텐데, 그 23페이지 그림 보시면 기존의 NC소프트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매출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약간 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에 리니지 2M 나오고 나서 19년에
리니지 M 나오고 나서 리니지 2M까지 한 2년 반 정도의 텀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갑자기 빨라져서 1년 안에 불소2, 내년도에 아이온2, 그다음에 프로젝트 TL까지 다수의 게임들이 아마 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신작 출시 시기에 PR 한 35배 내외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신작이 나오면 PR 20배로 떨어지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35배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20배 받는다고 치면 10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LG화학 황유식 아니, 위원님. 저 어떻게 네이버 통장 어떻게 나왔잖아요. 뭐 자료에도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금융업에 대한 컨셉 자체가 시도 출발점이 꼭 틀린데 향후 어떻게 좀 보시면 되죠? 그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카카오는 모든 걸 직접 합니다. 이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 그 페이 증권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랑 좀 잘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디지털 손보사 직접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카카오의 전략이라고 하면 네이버는 약간 제휴 형태로 이제 나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이버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래셋이랑 같이 제휴를 한 방식으로 이제 갔고요. 아마도 네이버는 조금 더 다양한 업체들이랑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너무 초기인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업체들이 그 하려고 하는 방향성, 그러니까 뭐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소액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돈 버는 방법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직접 하는 것이 나은 거냐 아니면 제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나은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여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워낙 잘 벌고 있는 타이밍이어서요. 작년에 연간 벌었던 걸 올해 1분기에 이제 다 벌었기 때문에 그런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 쪽 질문인데요. 올해 뭐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좀 기업들 돈을 못 벌었고 하반기에도 좀 공격적으로 좀 뭘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광고 저희 매출액 보면은 그 증가폭이 상당히 좀 큰 편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상반기가 그래도 저희가 좀 버텼어요. 그 이제 저희 이화정 연구원이랑 이야기해보면 이제 SBS나 이제 CJ ENM 같은 애들은 거의 역성장 나오거든요. TV 쪽은.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인터넷 광고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 이상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검색 쪽은 아직까지도 한 자릿수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역시 이제 광고가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소비가 조금 하반기에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광고비를 다시 좀 집행을 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5월달 이후에 광고 시장이 조금 돌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시면 LG화학 황유식 위원입니다. 위원님, 그 실적 상향 조정 실적이 그 상향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목표주가 전부 다 올리셨잖아요. 혹시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일단 그 밸류에이션들을 조금 조정을 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지금 다 인터넷 업체들이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좋고요. 실적들도 워낙 좋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 쪽의 성장률이 올해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 광고 쪽에 타겟 PR을 기존에 25배 주던 걸 30배로 올렸던 것들이 그 주요한 원인들입니다. 예, LG화학입니다. 네, LG화학 목표 주가를 기존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석유화학 쪽 실적 회복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빠른 상황이고요. EV 쪽 그 기업, 경쟁 기업 멀티플이 좀 많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EV EBITDA 멀티플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SOTP를 통해 산정한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한 3,300억으로 추정을 하고요. 예상보다 좀 더 높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6월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더 상향될 가능성이 더 오히려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기존에는 이제 2분기 제품 출하가 좀 크게 감소할 걸로 전망을 좀 했었습니다. 수요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 감소가 좀 덜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유라는 좀 다르게 정유는 굉장히 수요가 안 좋았지만 석유화학 쪽은 수요가 예상보다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경제가 다시 좀 돌아가면서 중국 중심 수요가 좀 뚜렷하게 좀 올라간 모습이 좀 있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재고확충 수요가 같이 더해졌다라고 이유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원재료 가격은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해서 원가 하락 효과가 스프레드나 실적으로 좀 많은 부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분기 말에 재고평가 손실을 이제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4월부터 저가 납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전체적으로 원가는 상당히 좀 낮은 그 제품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스프레드가 좀 회복이 됐고요. 또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부타디엔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납사보다 부타디엔 가격이 더 낮은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사실 납사에서 정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믹스 C4 정제해서 부타디엔을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한 $400 정도 드는데 오히려 납사보다 지금 싼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타디엔을 쓰는 이제 제품들은 지금 스프레드나 아마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S나 합성고무가 이제 부타디엔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쪽 부분에 원가 하락 효과가 좀 세게 좀 들어올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품별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그 석유화학 제품들 일단 그 원가는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 근데 이제 수요가 견조해서 스프레드가 잘 버티는 제품들이 PE나 PP, PEPP가 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수요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좋진 않지만 원가가 많이 빠져서 스프레드가 좀 좋은 제품들, 특히 이제 부타디엔을 쓰는 제품들이 그래서 스프레드가 그나마 좀 회복돼서 수익이 좀 잘 나오는 제품이 ABS나 뭐 SBR 합성고무가 이제 그런 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수요는 이제 안 좋은데 공급도 과잉이어서 제품 가격이 먼저 빠지려고 하는, 그래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안 좋은 제품들은 뭐 PX나 PTA, MEG, 아로마틱류들 뭐 이런 쪽은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 이제 두 개의 쪽 제품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2분기 석유화학 실적은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지 쪽 성장이 최근 이제 오히려 좀 빨라질 걸로 전망치들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친환경 사업을 이제 앞에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존의 전기차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라서 관련된 그 산업 기업들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난주 이제 독일이 이제 보조금을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영국에서도 보조금을 좀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그 친환경 차가 좀 주목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LG화학도 설비 증설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확대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자체 설비 증설을 통해서 뭐 이거를 다 충당하려는 이제 전략이었지만 뭐 올해부터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OEM 기업과 전략적 제휴, 그러니까 JV를 통해서 증설을 추가적으로 더 보충을 하겠다라는 전략이 조금 더 최근에는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지리자동차, 올해 이제 GM,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기타 기업들과 JV를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기존에 올해 이제 100기가와트아워 캐파가 내년도에 120기가와트아워를 갖출 계획인데, JV를 지금 더 활발히 진행을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자금을 조금 더 이제 해칭하는 수단, 그리고 OEM 기업을 좀 바인딩하는, 고객으로 바인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JV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1위 전지기업 기업을 위상을 좀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그 지금 LG캠이 시총이 한 3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그 전지 쪽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그 3페이지 보시면은 SOTP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좀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 쪽은 그 한 30조로
지금 그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경쟁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EV/EBITDA 멀티플이 한 3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5조 정도인데 그거를 다 뭐 주지는 않고 SDI와 CATL 평균 EV/EBITDA 멀티플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뭐 한 30조 정도 가치라면 지금 SDI 같은 경우가 시총 26조거든요. 그럼 SDI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뭐 누가 비싸든지 또는 뭐 누가 싸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EV/EBITDA 멀티플 같은 경우는 뭐 SDI, CAT 평균이기 때문에 뭐 현재 받고 있는 SDI 가치보다는 조금 이제 높은 수준을 좀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 가치는 이제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SDI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한 상황이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그 분기 실적 트렌드를 보시면은 석유화학 쪽 실적이 사실 좀 빠르게 좀 개선이 되는 그림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지난 2년 동안은 석유화학의 실적이 좀 감소하면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부담이 좀 올라가는 이제 그림이었다면은 뭐 앞으로 이제 하반기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좀 빠르게 해소되는 그림이 오히려 LG화학이 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사업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양 기업 다 지금 뭐 수준은 뭐 그 좀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업적인 상황은 뭐 SDI랑 뭐 직접적으로 어제도 이제 발표를 했지만 개별적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저기 롯데 그 케미칼도 실적 이제 프리뷰 자료 쓰셨었는데요. 그 LG화학 석유화학 부분 3,600억 상당히 잘 나오는데 그 롯데 케미칼하고 좀 약간 어떤 느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제품군별로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수요가 좋아서 스프레드 좋은 거, 그리고 수요 안 좋지만 원가 때문에 이제 뭐 좀 그나마 스프레드 버티는 거, 그리고 수요 안 좋아서 스프레드 이제 안 좋은 거. 이렇게 1, 2, 3번으로 이제 보자면은 LG화학은 사실 1, 2번 그 제품 비중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롯데케미칼은 3번 비중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아로마틱 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 구성이 지금 현재 좀 스프레드가 안 좋은 제품 위주로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 쪽 그 설비, ECC 설비, EG 이제 만드는 설비인데 원가가 사실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2분기에 좀 크게 좀 내려갈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설비의 이제 수익성 감소.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에 이제 NCC가 이제 여수와 대산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산 공장이 폭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실적이 하나가 이제 사라진 그런 상황. 뭐 그런 이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뭐 롯데케미칼은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 반면에 LG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그림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